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이들이 광주 전남에서 40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일부 청소년들은 무료 백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부담으로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첫 회동을 갖고 시도 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고 전 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전두환이 이를 알고도 거짓 주장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법원은 다음 달 30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자료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규명회로 새 출발을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이에 반해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한 전 씨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희박하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진위 여부와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고의로 자서전에 기록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두환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17차례에 걸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5월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목격자와 증언이 있는데도 부인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실형을 선고해서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되는 전두환 씨의 결심 공판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1심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가를 핵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나 5.18 단체 측은 법정 최고형이 구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어제 검찰 구형량 1년 6개월이었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형법에서 정한 사자 명예훼손의 최고형은 징역 2년입니다.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는 역사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전두환의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적 분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공적 관심사인 공적 영역에서 역사를 왜곡한 엄중한 사안이고 전두환의 불필요하고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상당했고 또 여러 가지 소모적 논쟁도 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벌백계해야 될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두환 측의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1심 판단의 핵심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네. 피고인 전두환이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기재했는지 피고인의 전두환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 27일에 헬기 사격 전일빌딩에 타는 감정된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그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조비오 신부님이 목격했다고 보는 1980년 5월 21일에 헬기 사격까지 같이 다 이 사건에서 규명되고 있었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쟁점은 이 헬기 사격 여부라는 건데요. 헬기 사격이 언제 있었느냐도 유무죄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변수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전두환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그 기간이나 어떤 내용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단 한 발의 헬기 사격도 없다라고 강변하면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조비오 신부님 포함한 사람들 악의적 거짓말쟁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전 기간에 헬기 사격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측의 논리를 다 양보해서 수용한다 하더라도 5월 27일이든 5월 21일이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로 인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전두환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소송 3년 넘게 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어차피 피고인 전두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그와 공모했던 자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자료들은 모두 다 위조하고 편조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그 조작된 자료 하에서의 진실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80년 5월 21일에 광주에 출동한 무장 헬기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들이 정식적인 군 개통의 문서에서는 다 위조와 조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사 1일 속보라든지 5.11위원회 검토 자료에는 그 내용들이 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의 퍼즐 조각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결심 공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이렇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또 하셨었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뀐 법정 풍경이 보였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 전두환은 가해자로서 법정에 불출석 허가를 받고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또 침묵을 강요받으면서 사법적 단죄만을 바라고 있는 풍경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전두환이 끝까지 변명하고 우겨줬기 때문에 진실을 더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또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가 진실을 조작했다고 평가받는 드레피스 사건에서 에밀 졸라는 진실을 땅에 가두고 아무리 매장해도 진실은 거대한 초목으로 자라난다고 했는데 네. 피고인이 전두환이 기소된 이 사건 법정에서도 재판장님을 통해서 이러한 진실들이 현실 법정에서 구현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재판 관련 사항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출근길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시작하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때문에 지리산과 무등산 등 산간 지역이나 내륙에서는 오늘과 내일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종일 공기도 깨끗해서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400여 명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나 이대로 괜찮은 건지 우려가 높습니다. 이 문제로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이 중단돼 있는데요.
날씨마저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불안해진 청소년들이 제 돈을 내고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독감 백신 접종 기관을 찾았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까지에 해당돼 원래 무료 접종 대상이지만 접종이 중단돼 더 기다릴 수 없어 돈을 내고서라도 맞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 될 때 와서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청소년 무료 접종을 앞두고 공급된 백신에서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하며 접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 시기를 전후해 총 401명이 상온 노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지만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 접종 대상자 가운데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제외한 만 12세 어린이,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개됐습니다. 또 이번 달 예정인 만 62세에 대한 접종에도 차질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접종하고 있는 약은 정부가 현물로 배분했던 백신이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구입한 다른 로트 번호의 접종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상온 노출된 독감 백신의 안정성 검사 결과를 밝힐 계획인데 이에 따라 만 13세에서 18세에 대한 무료 접종 재개 여부 또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정훈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광주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뇌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40대 여성이 숨졌고 남편과 자녀는 대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시꺼먼 연기가 건물 밖으로 솟아오릅니다. 외벽 에어컨 실외기에 아슬아슬하게 걸터앉은 한 여성은 소방대 사다리를 통해 구조됩니다. 4층 빌라에서 불이 난 시간은 오전 8시 반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고무 타기요. 태우면 까만색 연기 나잖아요. 그런 연기들이 많이 났어요. 어제 계단 내려왔는데 계단까지 연기인데 나왔던 상황이니까. 거실에서 시작된 불로 집안에 있던 일가족 4명은 현관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창밖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아버지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고 아들은 자동차 위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버티던 딸이 혹시라도 추락할까 봐 이웃 주민들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고 신고 4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45살 정모 씨는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년 전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 이제 경상인 따님을 통해서 이제 확인된 바로는 약간의 냄새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공금 횡령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년 동안 공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 공무원은 모두 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86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로는 품위 손상이 5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66명, 금품수수 4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선발 브룩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악재 속에서도 선전을 하던 기아가 지난 주말 두산과의 단군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화와 SK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7연전에 나서는데 가을 야구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키움을 상대로 한 기분 좋은 싹쓸이에서 기아는 김현수라는 20살의 아기 호랑이를 재발견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냅니다. 기아의 4연승. 자, 오늘 경기는 LG의 김현수가 아닌 기아의 김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잠실에서 곰 사냥에 나섰던 호랑이는 충격의 수입을 당했습니다. 두 타의 밸런스가 모두 무너진 게임이었습니다. 최영우를 제외하고는 타자들이 힘을 쓰지 못했고 이민호와 임기영은 나란히 1회에 3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양현종도 아웃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올 시즌 잠실에서 유독 약했던 징크스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실제로 기아는 두산과의 잠실 8경기에서 7경기를 내줬고 LG에게도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이번 주말 기아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3연전 시리즈였었는데 그래도 아직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와 SK를 상대로 더블 헤더를 포함해 홈 7연전에 나서는 기아는 양현종과 간용을 4일 휴식 후 등판 체제로 돌렸습니다.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최소한도 4승 3패, 조금 더 상향 목표로 잡으면 5승 2패를 해야지만 5위권을 한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그만큼 이제 이번 한 주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최하위권 두 팀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이번 주가 5위 두산을 2게임 차로 추격하고 있는 기아의 가을 야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첫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8일 전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 전남 상생의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도의회는 가칭 상생발전 논의기구를 구성해 행정통합과 군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한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나섭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난 결과 구간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구간 경제 조정 준비 기획단을 통해 본격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총론에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간 경계 조정은 지난 2018년 용역안이 나온 바 있지만 관련 자치구와 정치권의 반대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알리는 공간이 처음으로 순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의 지역사회가 다 함께 힘을 모았다는데요. 가려져 있었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의 의미를 기리는 역사관의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천 지역 여순 사건 관계자들 사이에서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유족들이 건물 구입 비용을 마련하고 의회와 지자체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 지역 구성원들이 2년여간 힘을 보탰고 그 결과 유족 대표단과 순천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단순 사건이 아니라는 역사적 관점을 부각하기 위해 명칭도 여순 항쟁 역사관으로 결정했습니다. 여순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는 기록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유족들이 그동안에는 숨어서 얘기하던 거 이제는 안 해도 됩니다. 전시 내용은 여순 사건의 현황과 전개 과정, 피해 상황 등 18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지역 역사 연구가와 활동가, 디자인 전문가들이 2년여간 자료를 발굴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어느 시점에 가족이 희생됐는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그분들께 좀 교육 공간으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알리는 공식적인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유족들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한 맺힌 것이 72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전이나마 가지게 됐다는 거 너무다가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개관된 역사관에는 앞으로 해설사가 배치돼 여순 사건 역사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시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교통비 지급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광주에 사는 미취업 청년으로 신청 접수와 심사를 거쳐 170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에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512개 마을 사업장에서 950여 명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청년 174명 가운데 75.3%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 공공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 네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300명 가운데 160명이 취업하고 93명이 도내 타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성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YMCA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5가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가지 약속에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기후위기에 앞장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한호 이사장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 모습을 촬영한 광주 항공사진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만들 때 활용해온 항공사진들로 단순 비교용이긴 하지만 연속 지적도나 도로, 도시 계획 도면도 서비스하는데요. 광주시 항공사진 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는 요즘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전복이 있다면 어떨까요? 전남대 이정식 교수 연구팀은 왕전복과 둥근 전복을 교잡해 이른바 용봉 전복을 개발했습니다. 28도 수온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성장률이나 단백질 함량도 기존 양식 전복보다 높다는데요. 용봉 전복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고요. 2019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우수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시민군이 된 아들과 군인이 된 아들, 치매 증상이 있는 마기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도청에 나섭니다. 5.18 40주년 기념 공연 연극 그날 5월 아리랑이 오늘부터 사흘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은 문예회관 유튜브 강나오는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담양 담빛 예술창고에서도 이번 주 금요일 음악 공연이 열립니다. 재즈보컬 장소영, 고성길 씨가 가을 정치에 어울리는 재즈곡과 가요를 1시간가량 들려줄 예정인데요. 오후 4시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1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광주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날이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구리의 피아골과 화순북에서는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고요. 광주 무등산과 곡성에서는 6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했습니다. 날이 이렇게 많이 쌀쌀해지면서 산간 지역이나 전남 내륙 곳곳에서는 오늘과 내일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도 깨끗해서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요즘은 무엇보다 큰 일교차에 주의해야겠습니다. 광주는 일교차 8도가량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영암의 낮 기온은 21도, 해남에서도 낮 기온 21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1도, 구리에서는 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서서히 올라서 이번 주말이면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